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천광역시 스마트 경로당 어르신분들과 건강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김태욱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 복장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조금 운동하는 이런 복장으로 제가 입고 왔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오늘 주제가 어깨 건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어깨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다고요? 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운동을 적절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게 매일 먹는 약처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는데 운동을 잘못된 방법으로 매일 하면 독을 매일 먹는 거랑 똑같아요. 독을 매일매일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고 건강이 악화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복장을 입고 온 이유는 오늘 어르신분들과 어깨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간단한 운동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운동복을 입고 왔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운동복 입고 올 거예요. 다음 주에도 운동이 또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어르신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기다려졌다. 예, 김태욱 박사가 오는 시간이 기다려졌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분들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실래요? 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네. 지금 쳐다만 보시고 손 안 들으시는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역시 아무도 흔들지 않고 계십니다. 아, 흔들고 계십니다. 아! 역시 우리 주한 캐슬 더 에듀폴의 경로당 맞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와, 호응 감사합니다. 예. 역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어르신분들. 자, 오늘 제가 어르신분들께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깨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깨. 예. 제가 이 어깨에 관련돼서 어깨가 건강하세요? 어깨가 아프세요? 라고 하면 어르신분들이 어디에다 손을 짚으시냐면 자, PT 선생님 죄송한데 저 큰 화면은 잠깐만 치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금 호응이 너무 좋으셨던 우리 어르신분들 조금 보면서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PT 선생님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네, PT 선생님께도 박수 한번 열렬한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어깨에 손을 올려보세요 라고 하면 어르신분들 어디다가 손을 올리실 거예요? 어깨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라고 하면 예, 요렇게 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손을 올리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통 손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이제 아프신 분들 운동도 이렇게 같이 도움을 하는 일도 하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어깨가 아파요. 어깨 아픈 곳에 손 대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손을 대요. 근데 여기는 어깨는 맞는데 어깨 관절은 아니에요. 여기가 아픈 것은 이제 근육 쪽이고 근육이 잘못돼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수술을 한다거나 치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거나 시술을 받는다라는 건 이 근육을 수술하는 게 아니고 어깨 관절을 수술하는 거예요. 어깨 관절. 자, 그러면 관절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있어요. 그리고 뼈가 있어요. 이렇게. 뼈와 뼈가 이렇게 닿아 있는 곳 여기를 관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깨 관절이라는 건 어깨뼈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깨뼈. 이거 앞에서 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어깨뼈 안 보이지만 뒤에 보면 이렇게 어깨뼈가 만져져요. 그쵸? 날개뼈라고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날개뼈. 근데 우리는 날개가 없으니까 어깨뼈다라고 하는 게 맞고 요거 뒤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팔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어깨뼈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위팔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 팔꿈치 있고 손목이 있고 손가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팔꿈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가 어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깨 관절 여기에 잘못됐다, 여기가 부상을 입었다, 손상을 입었다, 혹은 다쳤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술을 하거나, 그리고 좀 경미하다 그러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으로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절이 건강해야만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신 어르신 분들 중에는 이미 어깨 수술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는 어깨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다른 데는 다 건강하신데 어깨관절에 수술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어깨관절 건강하게 개선 혹은 유지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어르신분들과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슬라이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슬라이드 한번 좀 펼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거기 딱 좋아요. 우리 PD 선생님께서 아주 제 생각을 잘 아시고 적절한 크기로 아주 열어주셨어요. 네. 어깨 통증 예방과 개선이다라고 했는데, 이 어깨 통증이 있으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단은 보세요. 제가 어깨를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어깨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어깨를 앞으로 내밀었다, 어깨를 뒤로 당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어깨를 앞으로 당긴 거고, 이렇게 하면 어깨를 뒤로 당긴 거예요. 이건 내밀었다, 이건 당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내밀고 당겼을 때는 큰 통증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앞으로 당겼다, 뒤로 당겼다. 그러니까 내밀었다, 당겼다 할 때는 큰 통증이 없는데, 제가 아픈 쪽의 팔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건 팔을 올렸다라고 표현하지만, 일상에서 팔을 올렸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쪽이라고 표현할게요. 잘난 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건 어깨를 굽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어깨 관절을 굽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깨를 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분들께 너 어깨 굽혀봐. 어깨를 이렇게, 그건 어깨를 당긴 거지. 어깨를 굽힌 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유식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를 벌려봐. 그럼 어떻게 벌리실 거예요? 어깨를 벌려보세요, 그러면. 예, 어렵습니다. 예, 지금. 어깨를 벌려봐. 비슷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깨를 벌려보겠습니다. 이건 어깨를 굽힌 거죠? 예, 어깨를 벌려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깨를 벌려봐. 네. 어깨를 벌렸으니까 어깨를 모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왔던 길로 되돌아오면 돼요. 예, 그게 모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어깨를 굽힌 거니까 어깨를 펴봐. 그럼 이렇게 하면 어깨를 모은 거죠. 그러니까 어깨를 펴봐. 그럼 이렇게 펴야 돼요. 다시 어깨를 굽혀봐. 어깨를 펴봐. 어깨를 벌려봐. 어깨를 모아봐.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예.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를 굽혀봐. 어깨를 펴봐. 제가 반말한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어르신. 여기서 어깨를 펴봐 할 때 이렇게 한 거 모은 거잖아요, 어르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오셔야죠. 예, 어깨를 굽혀봐. 어깨를 펴봐. 반말한 거 아닙니다. 어깨를 벌려봐. 이렇게 호응해 주시니까 재밌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가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어깨를 모아봐.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게 틀려요. 왜 제가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할 때 아픈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할 땐 안 아픈데 이렇게 할 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어르신분들 잘 보세요. 지금 제가 팔을 올리고 있죠. 이건 결과는 똑같지만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결과는 똑같지만 이 팔이 이렇게 왔는지 이렇게 왔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집에 갈 때 집에 도착은 하지만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은 편안하고 이 길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집에 도착했더라도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듯이 도착을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굽혀서 도착했는지 벌려서 도착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깨 관절이 이렇게 굽혀서 도착했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벌려서 도착할 땐 아플 수가 있고 이렇게 벌려서 도착했을 땐 안 아픈데 이렇게 굽혀서 도착했을 땐 아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갔을 때 이쪽은 건강한 쪽인데 팔이 귀에 닿는데 이쪽은 귀에 안 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에 닿기 위해서 목이 움직이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르신분들도 지금 왼쪽 오른쪽 팔을 한번 올려서 귀에 다 자연스럽게 닿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팔이 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지. 그렇죠. 아, 건강하시네요. 이번에는 뒤로 이렇게 했을 때 한쪽은 이만큼밖에 안 가는데 한쪽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한쪽은 뒤로 할 때 아픈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등을 긁을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등을 못 긁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어깨를 회전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고 안쪽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는데 한쪽은 회전이 잘 되는데 한쪽은 회전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픈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저기 어르신분 저 옷 벗고 계시죠? 더샵 저기 더샵 주한캐슬 엔더샵 에듀폴에 지금 어르신 저 뒤로 가시면서 이렇게 옷을 벗으셨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옷을 혼자 벗기도 어렵고 혼자 입기도 어렵고 머리를 감을 때도 어렵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이 아프면 일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어르신분들께 어르신분들한테만 알려주러 이곳에 왔습니다. 잘했죠? 자, 일단 그럼 어깨가 왜 아프냐? 어깨가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흔한 원인이 이거예요. 원인이. 예. 과도한 사용. 예. 과도하게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볼을 많이 던지는 야구 선수들은 어깨를 과도하게 강하게 과도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은 농구선수, 배구선수, 야구선수 이런 선수들은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관절에 손상이 생겨가지고 어깨가 아픕니다. 예. 이런 경우에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강하게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깨가 아픈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사용하는 거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노화 근데 누구나 다 노화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노화가 되실 거고 저도 노화가 되실 거고 지금 어르신분들도 어쨌든 노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린 건강하게 노화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노화를 조금 지연시키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 귀중한 시간에. 그래서 노화,
과도한 사용, 이게 굉장히 큰 원인이긴 한데 아까 그 PPT의 슬라이드,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경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목뼈가 있고 등뼈가 있고 허리뼈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디스크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는 사실 다 있는데 그 디스크가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디스크가 뼈와 뼈 사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문제가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디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목신경에 목뼈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이 디스크 옆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목도 아플 수 있고 뭐 허리도 아플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신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럼 이 신경적인 요인을 예방하고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목을 잘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개 베실 때 너무 높은 베개를 베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은 신경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골격 및 관절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도마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도마커가 아니네요. 이게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이거 일났다. 칠판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뼈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거 지금 칠판이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뼈와 뼈가 맞닿아 있으면 관절이라고 했는데 그 관절을 이어주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차 타면 기차나 전철 타면 한 냥, 두 냥, 세 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전철 혹은 기차와 기차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연결 부위가 있듯이 팔뼈랑 어깨뼈랑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연결시켜주는 연결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근육 혹은 인대라고 얘기를 해요. 힘줄, 근육, 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그 힘줄, 인대,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가 아파요. 그게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어깨뼈의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 조직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연결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이 연결 조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 그 좋은 방법은 휴식이에요. 선수들도 휴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휴식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퇴행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퇴행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화에 따른 거기 때문에 퇴행성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저 퇴행성으로 인한 어깨 통증을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저도 물 한 잔 먹고요. 네,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에 우리 PD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칠판을 깨끗이 닦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사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과도한 사용이라는 것 중에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이렇게 바닥에 앉거나 아니면 바닥에 누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팔을 이렇게 딛고 앉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에 내가 눕겠다 그러면은 바닥에 팔을 이렇게 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눕거나 앉습니다. 그럴 때 어깨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다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엎드려 가지고 팔꿈치로 이렇게 체중을 지지한다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혹시 어르신분들 이거는 진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 손주분들 계시는 손주분들이 있는 어르신들 계실 텐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이 걸어갑니다. 근데 뒤에서 봤더니 내 손주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팔을 딱 잡아서 야 하고 뒤에서 끈단 말이에요. 야 하고 뒤에서 끌어당기면 팔이 이렇게 뒤로 끌려가면서 야 이렇게 되잖아요. 야 아니면 친구분한테도 야 이게 팔을 당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팔을 당깁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에 손주, 어린 친구들, 아이들, 유아들 뒤에서 팔을 잡아당긴다거나 팔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뭔가 장난을 친다거나 이럴 때 만약 여기가 잘못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팔을 잡아당기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여기쯤이면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팔을 이렇게 딛고서 이렇게 눕는다 할 때 여기가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이에요. 이게 한번 다쳐서 그렇게 다치면 이제는 평생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만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성. 근데 이 만성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특별한 사고를 당한 경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별거 안 했는데 라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PPT를 좀 볼까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에요. 원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있냐면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균형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어르신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까만색 펜을 든 이쪽이 저를 기준으로 왼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저를 기준으로 파란색 든 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럼 왼팔과 오른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균형이 맞는다라고 하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맞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게.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균형이 맞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존재하느냐? 교과서에 존재합니다. 교과서에는 균형이 맞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 사람의 균형을 평가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인 사람은 균형이 맞는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게 정상인데 제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거 지금 이쪽이 이쪽보다 조금 낮아요. 이쪽이 높습니다. 잘 안 보이죠? 요 정도는 정상이다라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기울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 기준 안에서 조금 벗어나는 건 오차 범위 내에서는 정상이다라고 하는데 그 균형이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보다 벗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렬이 흩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왼쪽에 보이는 파란색 입은 남성 보이시죠? 보면은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지금 낮습니다. 보이세요? 예. 눈에 띄게 보이죠?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낮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 골반 보세요. 골반. 왼쪽 어깨가 오른쪽보다 낮은데 골반은 반대예요. 왼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왼쪽이 높으니까 왼쪽 어깨가 높으니까 왼쪽 골반이 올라간 거 아닐까? 즉
왼쪽 골반이 올라가 있으니까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닐까? 이건 일반적이지 않고 반대가 높아집니다. 반대가. 왼쪽 골반이 높으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또 하나는 높이만 다른 게 아니라 몸이 회전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잘 보시고 잘 생각하셔서 만약에 진짜 이해하시면 박사님 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어느 쪽 어깨가 일반적으로 높다고요? 왼쪽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오른쪽이 높으면 왼쪽이 높아져요. 높은 쪽이 뒤로 이렇게 회전하거든요. 높은 쪽이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이 이쪽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제가 과도하게 보여드린 거긴 한데 이렇게 바라볼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여기서 오니까 악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몸통을 이렇게 돌립니다.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몸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여기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여기 갈비뼈가 튀어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눕게 하면 왼쪽 갈비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호흡도 힘들고. 그러니까 숨을 쉬기가 어렵다니까요. 진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이런 균형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약을 먹고 통증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약은 잠깐 아픈 걸 마취시킨다? 진통제죠. 지금 저쪽 오른쪽 그림 보면은 화살표로 보면은 지금 갈비뼈 왼쪽, 저 그림을 기준으로 왼쪽이 지금 툭 튀어나와 있죠. 그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오른쪽 고관절 있죠. 여기 고관절. 여기 수술하신 분입니다. 수술. 여기 수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왼쪽 갈비뼈가 튀어나와요. 여기 수술했는데 여기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깨도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는. 저걸 약으로 낫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을 수 있다고요? 난다기보다는 개선을 시킨다고요? 평상시의 행동 습관이에요. 그리고 운동입니다. 예, 저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좋아집니다. 좋아진다니까요. 예.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저쪽 보시면은 2023년 11월 6일 날 한 환자분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어깨를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했는데 한쪽은 돌아가는데 한쪽은 많이 돌아가지 않는 그림이 보이세요? 2023년 11월 6일 보이시죠? 예. 자, 근데 2023년 12월 11일 한 달 정도 지났더니 이제 안 돌아가던 쪽 팔도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저건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한쪽 팔은 안 돌아가고 한쪽 팔은 안 돌아가는데 그냥 안 돌아간 채로 있으면 큰 불편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이거를 조금 못 돌린다고 해서 제가 밥을 못 먹습니까? 버스 카드를 못 댑니까? 걷지를 못 합니까? 아니면 고스톱을 못 칩니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돌아가는 쪽의 어깨가 팔을 조금만 올리려고 하면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여기 통증이 심해가지고 안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근데 한 달 정도 운동을 하고 나서 팔도 돌아가지만 통증도 많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일어나셔서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예. 그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왼쪽의 그림은 보세요. 잘 보세요, 어르신분들. 차렷했는데 손등이 보입니다. 손등이. 예.
손등이 이렇게 보이죠. 저 슬라이드를 보면은 차렷했는데 손등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림은 차렷했는데 손등이 안 보이고 살짝 돌아갔어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던 어깨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돈 겁니다. 그쵸? 자, 어르신분들도 한번 차렷하고 힘 빼보세요. 힘 뺐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손등이 보이는지 아니면 손등이 안 보이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제가 일단 말씀 안 드립니다. 예, 안 보이신다. 안 보이셔. 안 보이셔. 너무 건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손등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내밀어졌다라고 했죠. 이게 뒤당김이고 이게 내민다고 그랬죠. 어깨가 과하게 내밀어진 상태면 손등이 보입니다. 근데 어깨가 쭉 펴져 있다, 가슴이 펴져 있다 그러면 손등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무엇이 문제냐? 어깨도 어깨지만 이거 이제 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목이.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서 목이 앞으로 나가요.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그러죠. 거북이. 예. 그래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일단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반복적으로만 하시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예. 인천광역시 스마트 경로당. 예,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왼쪽을 보면은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갔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만큼 간 겁니다. 저분은 팔이 여기서 이만큼 간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냐? 저분은 이만큼 오는 것도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저분이 이만큼 왔을 때 이러면서 노력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만큼을 쉽게 갔다는 거는 굉장히 저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평생은 아니지만 왼쪽 팔로 청소를 그렇게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청소를. 예, 이쪽을. 그래서 이쪽 팔이 과도하게 사용해가지고 어깨가 아픈 겁니다. 이제 다음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예. 우리 PT 선생님이 바쁘십니다. 자, 저거는 걷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걷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봤는데 저기 보면은 오른쪽 다리로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걸을 때 오른쪽 발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는 괜찮은데 왼쪽 발을 이렇게 디뎠을 때 몸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걸어요. 본인은 몰라요. 저게 왜 저러냐면 지금 어르신분들은 똑바로 잘 걸으십니다. 예. 저게 왜 저러냐면 몸의 균형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저렇게 걷는 거예요. 저렇게 걸으면 균형이 흐트러지고 결국에는 무릎, 허리, 목, 두통, 어깨 여기가 이제 아프게 되죠. 그 원인도 몰라요. 약 먹어도 안 되니까. 약 먹어도 안 됩니다. 저런 거는. 예, 다음 한번 볼까요? 저분은 왼쪽 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가는데 오른쪽 팔은 또 상대적으로 안 올라가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23년 5월 24일이 되니까 3달 정도 꾸준히 제가 이제 가르쳐드린 운동을 하니까 오른팔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통증이 없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렇게 되기까지 저분이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좀 아파요. 아프니까 못하죠. 그거를 이겨내고 했을 때 저런 결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 여성분은 저렇게 되기까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예.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골반이 높은 쪽에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골반의 높은 쪽 반대쪽 어깨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다. 왜? 이게 공부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깨가 한쪽이 높다 그러면 왼쪽 어깨가 높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겠구만, 가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은 지금 왼쪽 골반이 높으니까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습니다. 매번 두통이 시달려요. 두통 약을 먹어요. 두통 약을. 근데 생리학적으로 뇌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균형이 흐트러지니까 근육통이 오고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그래요. 근육이 통증이 퍼지는 걸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그 방사통에 의해서 두통이 옵니다. 두통약을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무슨 사입이나 야매, 의학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정형외과 가셔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운동 방법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일단은 팔꿈치를 이렇게 굽힙니다. 이렇게. 네,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먼저 해볼 테니까 아직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마음이 급하신 어르신분들은 제가 하면 같이 막 따라하다가 제 설명을 못 듣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쉬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돌릴 때 등을 보세요. 등. 자, 1번 잘못된 거. 요거 잘못된 거예요. 2번 잘된 거.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는 뒤로 당긴 거예요. 뒤에 있는 이 어깨뼈가 당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호두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호두를 이렇게 깰 수 있게. 예? 근데 잠깐만요, 어르신. 잠깐 하지 마시라니까. 일단은 좀 보세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호두를 깨는데 이렇게 깨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네. 여기에 호두를 깨면서 물수건을 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차. 힘주는 시간이 조금씩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도 딱 당겼으면 조금 더 힘을 꽉 주고 뺐다가 또 힘을 꽉 주고 뺐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고혈압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르신분들 중에 고혈압이신 분들 계십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힘을 쓸 때에 숨도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힘을 쓸 때는 뒤로 당길 때니까 이때 숨도 쓰겠다. 자, 보세요. 숨을 들여 마신 다음에 숨을 쓸 거예요. 푸.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아, 잘하십니다. 시작. 하나, 그렇죠. 또, 다시 왔다가, 둘, 아이, 너무 잘하십니다. 자, 하실 때 어깨 올리기 없어요.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어깨 올리는 거 아니에요. 어깨 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예. 자, 요 운동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운동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것만 해도 어깨가 건강해진다니까요. 혹시 가족분들 중에 어깨 아프신 분들도 오늘 하셨던 거 그대로 하게 하면 어깨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환자들 다 좋아지고 있어요. 예, 저를 믿으시고. 자, 두 번째 운동 잘 보세요. 일단 보세요. 여기서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엄지손가락이 저를 바라보게 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V자로 벌리는데 팔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벌립니다. 이렇게. 자, 뒤에서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내 귀를 지나서 갈 수 있는 만큼 갑니다. 하나, 다시, 둘, 아이, 또, 하나, 둘, 푸, 셋. 너무 벌어졌어요. V자 45도로 가야 돼요. 예. 붙어도 안 됩니다. 붙어도 안 돼요. 이건 어깨 통증이 와요. 벌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45도로 갑니다. 45도로. 45도로 내려왔다가 45도로 가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자꾸 화면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제 얼굴이 부담스러우시죠? 예,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뒤로 많이 보내는 건 좋은데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 팔을 뒤로 벌려야 되는데 뒤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배를 내밀어서 보내요. 이렇게.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허리도 아파지고 의미가 없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그대로 뒤로 이게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르신분들께 오늘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편안한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벽에 기대요. 벽에 댔어요, 몸을.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에 팔을 댔어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화면을 조금만 당겨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벽에 닿는 거예요. 허리를 내밀지 않고. 예. 자,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했던 거 뭐였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1번. 1번은 요렇게 해서 푸. 또 푸. 그렇죠. 지금 어르신들 잘하고 계신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팔을 요렇게 벌려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벌려서 하는 거는 괜찮긴 괜찮은데 어깨 관절엔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깨가 이렇게 하는 거는 회전하는 게 아니라 어깨가 벌어진 거고 어깨를 회전을 시켜야 돼요. 회전을. 이렇게 회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옆구리 라인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회전시키셔야 돼요. 네, 이렇게. 네.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네, 해보실래요? 좋아요. 근데 우리 어떤 어르신분들 팔이 또 너무 벌어지십니다. 45도. 예. 그렇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 하나는 요렇게 씁니다. 주먹을 줬죠, 제가. 요렇게 주먹을 줬어요. 그 다음에 돌립니다. 그냥 이렇게. 네. 하나, 둘. 엄지 보세요. 제 엄지손가락 보세요. 그냥 대충 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을 봤다가 완전히 뒤로 돌아갔다가 완전히 360도를 돌고 싶어서 그냥 아주 안달이 났죠, 그냥. 자, 그다음 반대쪽도 해보세요. 반대쪽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양쪽을 동시에 해도 되는데 한쪽씩 하는 게 더 집중력이 좋아져요. 차이점도 알게 되고. 왜냐하면 어깨 아프신 분들은 한쪽 할 때는 괜찮은데 아픈 쪽 돌릴 때는 아프거든요. 근데 양쪽을 하게 되면은 집중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엄지를 몸쪽으로 향하게 했다가 돌리면서 쭉 뒤로 가는 거. 예. 팔 피고 갑니다. 팔을 피고 그대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쪽씩 돌리는 거. 네. 자, 이 이외에도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요 세 가지를 제가 어르신분들께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 한 잔 먹을게요. 이거는 광고는 아니고 어르신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거라서 유튜브에 태선생이라고 치면은 제가 운동 방법 많이 올려놨습니다. 예. 거기 쇼츠라는 거 보시면은 태선생이라고 친 거 거기에 보면 운동하는 방법, 통증에 따라서 운동하는 거 영상으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오늘도 제가 인천광역시 스마트 경로당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그 메시지 같은 거 이렇게 보내요. 지금 뭐 내 남자친구가 허리가 아프다는데, 우리 남편이 허리가 아프다는데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번호를 다 붙여놨거든요. 여기에 몇 번, 뭐 178번 이렇게 운동에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 번호 몇 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은 보시고 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분들께 혹시 어떤 질문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받아야 할지 모르니까 뭐 유튜브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문의를 하셔서, 뭐 가족분들 중에 제가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들 운동 건강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저한테 많이 이거 문의도 하고, 대전청사, 세전청사 이런 정부기관에도 저희가 가서 상담도 할 계획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니까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세 가지 운동 기억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여쭤볼 겁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저렇게 박수를 쳐주세요. 진짜 너무 진짜 보람되고 기분 좋은데요, PD님. 네, 엄지척까지 해주십니다.